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인터넷 레시피 좀 보고 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의 그런 옛날 방식으로는 제가 30년간 해온 요리를 한순간에 무시해버린 며느리의 이 한마디를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박순자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어이없고 하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38년 됐고 아들 둘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35살이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둘째는 아직 총각이고요. 문제는 큰아들 며느리 김지영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혀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추석 때였어요. 시댁에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차례상도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을 줄여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죠. 아니야, 지영아. 차례상은 제대로 차려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님들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질문하는 투긴 한데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전통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전통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즘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요리 방식을 하나하나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마물 무칠 때 참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어머니, 요즘은 MSG 안 쓰는 게 좋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머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젊은 애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시대에는 어머니 방식이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뒤떨어졌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연구하고 개발한 요리가 뒤떨어졌다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지영이가 요리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 말이 많더라.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엄마, 지영이가 영양학과 출신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조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위계질서는 좀 구식이에요. 지영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그 다음 주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친정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봐. 내가 말했지.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신다고. 친정어머니도 거기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고,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며칠 있다가 시간 날 때 어머니한테 요즘 요리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정말 좋은 채널들이 많거든요. 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30년 요리 경력의 저를 말이에요. 참다 못해서 제가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방어적이라고요? 저를 방어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냥 젊은 애가 하는 소리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를 가르치겠다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젊은 애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하니까 남편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아기 가질 예정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기 때문에 음식을 정말 조심해야 해서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좀 짜고 기름져서 임신했다는 핑계로 제 요리를 거부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마트에서 산 반찬을 가져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런 식품들은 첨가물 표시가 다 나와 있어서 안전해요. 집에서 만든 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마트 반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키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차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만든 쿠키와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오지랖이 넓으셔서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꾸 하시려고 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세대는 그런 게 있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강박이. 강박이라고 했어요. 제가 며느리와 친구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강박이라고요. 그리고 친구 중 하나가 쿠키 맛있네요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드세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드시는 거 보는 걸. 마치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진짜 본 모습을 본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에 며느리가 혼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머니 하면서 애교 부리듯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반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전 어머니 요리 스타일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뭐라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바뀌시면 안 될까요? 저도 힘들거든요. 며느리가 힘들다고요? 뭐가 힘들다는 거죠? 매번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연기하는 것도 힘들고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 편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연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 음식 맛있다고 한 게 다 연기였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요리는 너무 짜고 기름져요.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어요. 그럼 내가 해 먹어.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예의상 그렇게 한 거죠.
예의상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준 모든 게 예의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진짜 속마음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민수 앞에서는 왜 다르게 행동해?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험담하면 안 되죠. 완전히 계산적인 거였어요. 아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혼자 있을 때는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려고 노력했는데요. 왜 하나하나 간섭하려고 하세요? 걔가 뭘 하든 어머니와는 상관없잖아요. 간섭이라고 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간섭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세대하고 저희 세대는 너무 달라요. 억지로 맞춰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맞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요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저희 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굳이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제 요리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이유식도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어머니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미래의 손자 손녀까지 제 손에서 빼앗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이라고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은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 들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출장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민수 오빠 왔나 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착한 며느리로 변신한 거죠.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대화 나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무슨 대화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앞으로 요리하는 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자기가 제 요리 거부하겠다고 했으면서 아들 앞에서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저를 보면서 엄마, 고마워요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과연 믿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한 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작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온 건데 이번에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 의도였어요. 어머니, 나이에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시네요. 나이를 핑계로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기억력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같은 말씀을 2번 하셨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아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 오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제도 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제 김치 담그는 얘기 3번 하셨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아들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아들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 요리 솜씨를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제 김치찌개가 좀 짰는데 혹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건 아니에요? 짰어?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어머니, 미각도 나이가 들면 변하거든요. 어머니는 싱겁게 느끼셔도 저희에게는 짤 수 있어요. 미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요리해온 제 미각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아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말했어요. 민수 오빠, 요즘 어머니 요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 네.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요. 연세를 핑계로 제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더 교묘한 건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누이가 놀러 왔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모님, 요즘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누이가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리하실 때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깜빡하시는 것도 많아지시고요. 시누이까지 저를 걱정스럽게 보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환자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저를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삼촌, 요즘 어머니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예민해요? 네. 제가 조금만 뭔가 말해도 기분 나빠하시고요.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갱년기도 오래 가잖아요. 갱년기까지 핑계로 대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며느리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하지는 않죠? 아니에요. 삼촌, 전 괜찮아요.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요즘 좀 힘들어요. 왜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요리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도 효부시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참기 힘들어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겉으로는 효부 행세를 하면서 저를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억울해서 울었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영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지영아, 내 말 들었어? 네? 죄송해요. 급한 연락이 와서요. 매번 핸드폰 핑계를 대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더 화나는 건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떤 말씀이세요? 하면서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지영아, 너 나한테 왜 이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나 무시하고 있잖아. 어머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어머니, 요즘 예민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 오빠,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했나 봐요. 왜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뭔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설명하려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나를 너무 무시해. 또 그 얘기야? 그냥 젊은 애가 하는 소리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남편까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저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당하기만 하던 제가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말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 수진이야. 며느리 친구인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제가 시어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 친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지영이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정말 답답하시다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저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아, 제가 괜한 말 했나요? 죄송해요. 친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서요. 시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고.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리고 요리도 맛없는데 맛있다고 연기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요리가 맛없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려고 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지영이 나왔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누구 전화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야.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역시 저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요리도 진짜 맛없는데 맛있다고 해야 하고 짜증나 진짜. 제 요리가 맛없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서 요즘 세상 모른다고 무시하고. 제가 언제 며느리를 무시했나요?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있으면서요. 아니야. 민수 오빠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편하잖아. 연기라고 했어요. 정말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응. 어차피 몇 년만 참으면 돼. 애기 낳고 나면 내가 주도권 잡을 수 있을 거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되고.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자. 하지만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전화 통화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에 기회가 왔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에 며느리 방을 청소해달라고 아들이 부탁했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며느리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궁금해서 펼쳐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답답함. 맨날 요리 자랑하는데 솔직히 맛없음. 하지만 칭찬해야 함. 시어머니가 자꾸 조언한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 무시하고 싶지만 참아야 함. 민수 오빠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 계속해야 함. 나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기 작전. 깜빡한다고 계속 말하면 가족들이 믿을 듯. 시어머니 요리 실력 떨어뜨리기 작전. 간이 안 맞는다고 계속 말하기. 시어머니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이 내 편 들게 하기.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모든 게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표, 집안 주도권 잡기, 시어머니 영향력 없애기, 나중에 요양원 보내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급하게 다이어리 내용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어머니, 청소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덕분에 방이 깨끗해졌네요. 감사해요. 또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었죠. 며칠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몰래 녹음을 했어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데 민수 오빠는 몰라? 당연히 모르지. 나는 오빠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 어떻게 연기해? 시어머니 말 잘 듣는 착한 며느리로. 근데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요리는 어때? 맛없어 죽겠어. 근데 맛있다고 해야 하니까 연기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애기 낳고 나면 달라질 거야. 그때는 내가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니까.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든지 해야지.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어. 모든 걸 녹음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다이어리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들에게 바로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먼저 따져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먼저 며느리와 직접 대결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혼자 왔을 때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어요. 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너 진짜 무슨 말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진 걸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전히 연기하려고 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죠.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다이어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너 다이어리에 뭐라고 썼는지 다 봤어.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인데 왜 보셨어요? 사생활? 나를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려는 계획이 사생활이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요양원 보내려는 계획도 사생활이고 이제 며느리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들키셨네요. 이제 존댓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다 내 계획이었어. 그런데 어쩔 거야?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가족, 어머니, 너무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에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바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전 처음부터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생각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연기를 했어? 연기 안 하면 민수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착한 며느리 연기만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정말 계산적인 여자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식은 완전 구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맛있다고 했어? 예의상 그런 거죠. 설마 정말로 믿으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간섭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맨날 이것저것 조언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며느리가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해요. 어머니는 어머니 일만 하시고 저는 제 일만 할게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요. 내가 간섭한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걱정해서 한 말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기 낳고 나면 저희는 따로 살 거예요. 뭐라고?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육아 방침도 다르고요. 결국 저를 내쫓겠다는 얘기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럼 민수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어머니가 먼저 따로 살자고 하셨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가 며느리와 살기 불편하다고 하셨다고 하면 민수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어머니,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속이고 괴롭히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아요. 시어머니 말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도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세대는 정말 답답해요.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죠. 뭐라고?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나이보다 실력이에요. 어머니가 뭘 잘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뭘 잘하냐고 묻는 거예요.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게 잘한 게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러면서 일도 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다시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 민수 오빠 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우리 대화 말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화내시면서 나가라고 하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모든 걸 다 말하기로요. 민수야, 지영이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과 다이어리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거실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건 오해가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 엄마를 요양원 보내겠다는 게 하소연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다이어리에 쓴 것도 화가 나서 한 거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지영아, 나한테는 왜 거짓말했어? 엄마를 존경한다고 했잖아. 오빠,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 녹음까지 있는데 뭐가 오해야? 아들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연기한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냥 가끔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가끔 힘들다고 계획적으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가끔 힘든 거야? 며느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갑자기 돌변해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다 계획이었어. 뭐라고?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생각 없었어. 그냥 오빠 때문에 참은 거야. 아들이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아, 너 정신이 있어? 정신. 내가 왜 정신이 없어? 나는 현실적인 거야. 며느리가 완전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연기하는 거야. 연기라고? 맞아.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속으로는 나랑 같은 생각이야. 정말 뻔뻔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리 정말 맛없어. 내가 왜 맛있다고 거짓말해야 해? 아들이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구시대적이고 답답해. 며느리가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아들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응,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쩔 거야? 며느리가 완전히 도발적으로 나왔어요.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해.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면서 살 생각 없어.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이혼하자. 뭐라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자고. 나는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 오빠, 잠깐만. 내가 임신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임신했어.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어머니한테도 사과할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사랑? 나한테도 연기했잖아. 아니야. 오빠한테는 진심이었어. 어떻게 믿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연기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정말로 이혼을 결정했어요. 지영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빠,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간 후에 아들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영이를 제대로 못 봤네요. 괜찮아. 민수야, 너도 속은 거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그 후로 며느리는 몇 번 더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며느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저는 정말 요양원에 보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들은 지금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아도 괜찮다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요. 손자가 태어나면 제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예전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고 의지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아들이 나중에 다시 결혼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상대방을 알아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참지 마세요. 저처럼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조건 며느리나 사위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지 말고 항상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